기아는 시즌 초반 팀 전력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날을 맞는다. 주전 선수 3명이 동시에 병원을 찾는다. 김도영과 김선빈은 이날 복귀 시점이 대략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며 곽도규의 이탈 기간도 이날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아가 반등을 위한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도영, 김선빈, 곽도규는 14일 각자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 김도영은 3월 20일 NC와의 개막전에서 안타 후 주루 중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시즌 초반 최고의 타격감을 선보이던 김선빈은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현재 1군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팀의 핵심 좌완 불펜 곽도규는 11일 광주 SSG전에서 투구 도중 왼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1차 진단 결과 골곡근 손상이 발견됐다. 김도영과 김선빈은 광주에서, 곽도규는 서울에서 각각 검진을 진행한다. 김도영과 김선빈은 회복 상태를 확인하며 전력 운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복귀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 3명 중 상태가 가장 나쁜 곽도규는 정밀 검사를 다시 받는다. 영상만 서울로 보내는 것이 아닌 선수 본인이 직접 서울로 이동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을 예정이다. 김도영은 재검에서 부상이 상당히 회복됐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현재 기술 훈련에도 돌입했다. 본인도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기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훈련 과정을 지켜보긴 했지만 의료진의 판단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13일 광주 SSG전 전 인터뷰에서 김도영에 대해 선수는 괜찮다고 하더라. 부상 이후 며칠 지나니 상태가 좋아졌다고는 했지만 병원에서는 조심하는 게 낫다고 했다. 젊은 선수이고 앞으로도 발전해야 할 선수이기에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팀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14일 검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이미 베이스러닝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이범호 감독은 이를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14일 검진에서 완치 판정이 나면 퓨처스리그 2군 경기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키울 예정이다. 이 감독은 이 3경기를 우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는 마음이 급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중한 접근이다. 이 감독은 선수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확신을 얻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선빈은 지난 4월 5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부상이 있었다. 정상적으로 경기를 준비하기 어려워주로 대타로 기용되었다. 마지막 선발 출장은 3월 28일 대전 하나전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보름 이상 종아리 상태를 관리한 셈이다. 김선빈은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벼운 수비와 타격 훈련도 진행했다고 한다. 역시 완치 판정이 중요하다. 김도영과 김선빈의 부상 부위가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두 선수가 차례로 복구하면 지난해보다 답답했던 타격이 개선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김도영은 지난해 MVP 출신이며 김선빈은 시즌 9경기에서 타율 0.423을 기록한 검증된 타자다. 곽도규는 굴곡근 상태를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잘못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 당분간 공을 던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검진에서 결장 기간과 재활 일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불펜진의 핵심이자 팀의 미래 자원이기 때문에 검진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가 챔피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살릴 시간이 다가왔다. 최하위에 처진 충격에 아파할 여유는 없다. 결국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 분위기를 바꾸어야만 중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열린다. 근본적으로 승리를 많이 거두려면 팀 전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김도영과 김선빈의 복권은 그만큼 절실하다.
김선빈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종아리 부상 이후 3, 4주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반면 김도영은 14일 왼쪽 햄스트링에 대한 재검진 결과에 따라 바로 퓨처스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늦어도 다음 주말 두산 베어스와의 잠실 3연전에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영의 복권은 현재 타순에서 가장 어려운 테이블 세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심 타선의 화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김도영 특유의 스피드와 파워 등의 운동 능력이 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도영의 복권은 정말 간절하다. 하지만 야구에서 한 명의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패배를 안길 수도 있다. 김도영과 김선빈이 돌아와도 즉시 좋은 기량을 보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오랜 일군 실전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김도영과 김선빈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현재 1군 멤버들이 기아를 구해야 한다. 각자가 조금 더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면 된다. 하지만 야구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최고참 최영우부터 신인 박재형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야구가 잘 풀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불과 6개월 전 K리그 챔피언이었다. 챔피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높이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침체된 덕아웃 분위기도 더 활기차게 만들어야 한다. 최하위에 처졌다고 덕아웃까지 최하위가 될 필요는 없다. 일단 흥을 돋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주가 중요한 고비다. 13일 광주 SSG전을 마친 후 15일부터 KT 위즈와의 홈 3연전, 18일부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3연전이 기다린다. 여기서 분위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 LG 트윈스와의 홈 3연전이 있다. 현재 기아의 기세와 삼성, LG의 전력을 비교하면 열세다. 그러나 일단 KT와 두산전을 잘 치르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삼성과 LG를 상대로 오히려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 결국 기아의 행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기아는 11일까지 팀 타율 0.237로 8위, 팀 장타율 0, 388로 4위, 팀 출루율 0.327로 7위, 팀 OPS 0.715로 5위, 팀 득점권타율 0.283으로 3위에 위치해 있다. 출루와 평균 타율이 다소 낮긴 하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올 시즌 기아 한번 타자의 타율은 0.229로 7위, 출루율 0.299로 8위, OPS 0.613으로 6위에 그쳤다. 두 번 타자는 타율 0.203으로 8위, 출루율 0.292로 8위, OPS 0.667로 4위다. 기아는 11일 광주 SSG 랜더스전까지 16경기를 치렀다. 놀라운 점은 이 16경기에서 14개의 다양한 테이블 세터 조합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원래 투수 유형에 따라 타순을 자주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즌 중반부터 사실상 테이블 세터는 박찬호와 소크라테스 브리토로 고정되어 있었다. 올해 팀 공격력이 얼마나 부진한지 테이블 세터 조합만 봐도 알 수 있다. 개막전부터 6일 잠실 LG 트윈스전까지 매 경기 다른 조합이 나왔다. 박찬호 패트릭 위즈덤 조합은 3경기만 있었고 나머지 13경기에서는 모두 다른 조합이었다. 결국 박찬호, 김도영, 김선빈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김도영은 개막전 두 번째 타석에서 좌측 햄스트링을 다쳤고 박찬호는 3월 25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2루 도루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김선빈은 3월 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도중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됐다. 결국 해결책은 단 하나다. 김도영과 김선빈이 돌아와야만 이 고민이 해결된다. 김선빈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김도영은 14일 세 번째 검진 후 본격적인 복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이 돌아오면 논란의 여지 없이
두 번에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이범호 감독은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며 테이블 세터 구성을 고민할 것이다.